이렇게 지금 까니까 와 엄청 많다. 여기는 전형적으로 직계벌레가 많은 환경. 한번 여기 비춰보실래요? 지금 이런 데가 직계벌레가 이렇게 숨어있는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충헌터 모스헌터 2대1 프로입니다. 오늘은 대형상가 푸드코트에 바퀴벌레와 직계벌레가 동시에 출몰한다고 해서 방문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바퀴벌레가 있는 집에서 직계벌레가 동시에 나왔을 때 해결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대형상가 내부에 있는 푸드코트, 양식을 만들고 있는 식당입니다. 양식을 만드는 식당이다 보니까 기름때가 많고 가게가 좀 좁습니다. 좁은 가게들로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식당들이 들어서 있다 보니까 좁은 가게일수록 집기들이 아기자기하게 많이 들어차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낀 어떤 이물질들을 털어내기가,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집뿐 아니라 옆집에서 생긴 문제가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상황들이 매달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양식당에서만 바퀴벌레나 직계벌레를 없앤다고 해서 완벽하게 박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시에 여기를 작업한 다음에 옆집과 이 양쪽 집 그리고 뒷집까지도 작업을 해줘야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환경일 때는 100% 박멸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100% 박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검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퀴벌레 여기 네, 이렇게 요런 데 숨어 있네요. 틈에 또 숨어 있는 거네. 바퀴벌레도 많고 네. 직계벌레도 보이고 바퀴벌레가 지금 많아요 안쪽에. 바퀴벌레가 없어 보였는데 이렇게 지금 까니까 와 엄청 많다. 여기는 전형적으로 직계벌레가 많은 환경. 한번 여기 비춰보실래요? 지금 이런 데가 직계벌레가 이렇게 숨어있는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네. 이런 것들 다 일단 청소를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있으면 이제 직계벌레 집이 되니까. 지금 이런 것도 바퀴벌레 서식지. 이게 이렇게 막 오래 떨어져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바퀴벌레 서식지의 특징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새끼 바퀴벌레가 이렇게 막 돌아다녔잖아요. 지금 여기 껴서 있었는데 여기 지금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요게 지금 여기서 다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 지금 돌아다니고. 그죠? 이게 서식지의 특징. 이 젖은 곳에 주변에 건조한 곳. 끝에는 젖었지만 여기는 건조하거든요. 그 먹이 구하기 쉽고 물 구하기 쉬운 그 옆에 건조한 곳에 삽니다. 직계벌레가. 직계벌레는 또 반대로 무조건 젖은 곳. 그래서 여기 이제 동시에 살 수는 있는데 직계벌레가 살려면 이게 굉장히 좀 오래 떨어져 있어서 여기에 이물질이 잔뜩 묻어 있을 때 여기에 잘 사는데 지금은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바퀴벌레가 은근히 지금 많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청소는 매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날마다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쓰레기들도. 이거를 완벽하게 걷어내지 않으면 없애는 게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깝긴 한데 이럴 때 액체성 약을 갖다가 분무를 해서 그 안쪽까지 스며들게 만들어서 작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지금 같이 뭉쳐 있잖아요. 직계벌레도 있지만 바퀴벌레가 있기 때문에 액체성 약을 갖다가 쓸 때는 구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바닥 쪽에만 바퀴벌레와 직계벌레 작업을 동시에 해주고요. 그 대신에 그게 약재가 튀지 않게, 비산되지 않게, 요즘에는 뭐 약재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여기 바닥 말고 여기 윗면, 아마 여기 꼬부라진 부분에 바퀴벌레가 있을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바닥 쪽으로 가까운 틈새, 꼬부라진 틈새, 그리고 기계 틈새 따뜻하기 때문에 이런 데로 바퀴벌레가 박혀 있을 텐데 여기는 먹이제 작업, 겔 작업을 따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동시에 바퀴와 집게벌레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퀴벌레 작업만 할 때보다 효율은 조금 떨어져요. 그건 감안하시고 최대한 경계를 둬서 바퀴벌레 약과 집게벌레 약을 최대한 경계를 둔다고 생각하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하나 방법입니다. 그럼 집게벌레는 살충제에 잘 죽는 편인가요? 잘 죽어요. 근데 바로 죽거나 하지는 않고요. 집게벌레가 이 몸 껍데기가 좀 두꺼운 편이어서 그나마 바퀴벌레보다는 조금 더 약에 노출돼야 죽습니다. 바퀴벌레가 한 10초라고 하면 집게벌레가 한 30초 그 정도 약에 노출되면 죽긴 죽습니다. 잘 죽는데 바퀴벌레는 뿌렸을 때 바로 뒤집어지니까 잘 죽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집게벌레는 뿌려도 이렇게 도망가다가 어딘가에 박혀서 죽거든요. 죽긴 죽는데 안 죽는다라고 판단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맞았다, 약을 맞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집게벌레는 분명히 죽는 겁니다. 지금 바퀴와 집게벌레가 동시에 이 아래쪽에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델타키를 지금 뿌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걸 뿌리게 되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바퀴벌레와 집게벌레만 이렇게 여기 바닥 쪽에만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위쪽에 있는 바퀴벌레한테도 이 약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위쪽에 있는 바퀴한테는 먹이제를 써야 되거든요. 그 먹이제가 이것 때문에 또 오염이 돼서 바퀴벌레가 안 먹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울트라 델타를 여기에 그 쓰지 않는 빈 용기에 희석을 해서 그냥 위에다가 부어줄 거예요. 그러면 튀지 않겠죠. 최대한 튀지 않게 부어서 이 바닥 쪽을 먼저 방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먹이제로 위쪽을 작업할 겁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 아래쪽 이쪽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쪽 아래쪽은 델타키를 뿌릴 겁니다. 이 아래쪽과 별개로 이쪽 벽면 쪽에는 또 바퀴벌레 먹이제를 쓸 거고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구분지어서 최대한 구분지게끔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480ml짜리 적혀있네요. 이게 딱 용량 맞추라고. 그러면 대략 80배 정도로 희석을 해보겠습니다. 60ml. 진짜 요만큼은 돼요. 대략 80배. 대략 80배보다 조금 진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 바닥 벽면을 통해서 이렇게 붓게 되면 아래쪽으로 퍼지겠죠. 이거는 그냥 응용입니다. 뭐 어딜 가나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닥면을 저렇게 충분히 적시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많이 벗기 때문에 지금 이물질을 지금 많이 적시고 있거든요. 이물질들 사이에 지금 약이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바닥면이 전체가 지금 다 젖고 있거든요. 최대한 적셔주고 이제 여기를 한번 뒤적거려 줄 거예요. 이제 겔 작업을 하실 건데 집게벌레와 바퀴벌레가 먹고 동시에 죽나요? 집게벌레는 잡식성이긴 한데요. 뭐든지 다 잘 먹긴 하는데 이 겔에 대한 호식도가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를 잘 먹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바퀴벌레 작업할 때는 이렇게 시야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 뺄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거 하나 빼두면 이 밑에는 다 볼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게를 쏘기 좀 어려운 곳에는 손에다가 써서 봐줍니다. 손에 남지 않아요. 이걸 빼는 이유는 요 뒷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요 뒤에는 벽 쪽에는 확인할 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바퀴가 있는지 보고 흔적이 많네요. 바퀴 똥 같은 게 많다는데. 네, 똥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잘 갈지 않는 통이라는 거죠. 갈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갈아야 돼요. 이벌레가 지금 여기 전기선 뒤쪽으로 많이 숨어 있거든요. 많다. 두 마리. 죽어 있어요?
네. 아, 바퀴벌레가 많네요. 이런 놈은 바로 터트려요. 지금 한 마리는 숨었는데 한 마리는 터트렸고요. 이게 터트려야 돼요, 알을. 최대한. 그러지 않으면 얘네들이 다시 살아서 나옵니다. 얘 알 났다. 예, 이렇게 알을 터트려주고 급하면은 손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손 한번 씻으면 됩니다. 와, 여기 구석구석. 여기가 아파트구나. 이 틈새. 이 틈새가 지금 바퀴벌레가 딱 서식하기 좋은 저 구석에는 한 마리씩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큰 놈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망으로 된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게 틈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이 망 틈 사이에 이렇게 되잖아요. 벽이 있다 치면. 그럼 이 공간이 바퀴벌레가 딱 숨어있기 좋은 공간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망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바퀴벌레 있을 때는 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바퀴벌레 너무 숨기 좋은 공간들이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다 아파트처럼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기도 한번 봐야 되고요. 지금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얘를 바닥에 먼저 뿌리고 이 뒤쪽 공간에는 겔 작업 해줄게요. 바닥이 뿌려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좀 엄청 지저분해서 특히 음식물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바닥 쪽에. 이제 이걸 섭취하러 벌레들이 이제 모여들겠죠. 바퀴벌레도 그렇고 집게벌레도 그렇고. 오염시켜 주겠습니다. 됐고 이제 위쪽은 바퀴벌레 약을 쓰겠습니다. 지금 집게벌레랑 바퀴벌레랑 동시에 나와서 지금 약을 뿌리는 거랑 겔 작업이랑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동시에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역을 침범해버리거든요. 집게벌레 약이 바퀴벌레 약이 묻은 자리에 가버리면 바퀴벌레 약을 바퀴가 안 먹게 돼요.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상황이 제가 이제 연출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보통은 동시에 이렇게 생깁니다. 습하고 좁은 틈, 사는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시에 생기고요. 바퀴벌레가 없는 환경에서는 집게벌레는 언제든지 그렇게 생겨나서 더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바퀴벌레가 나타난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바퀴벌레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집게벌레를 잡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관리를 계속 하는데도 바퀴벌레가 어떤 패턴에 의해서 말하자면 뭐 식자재에 유입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옮겨온다거나 이런 패턴에 의해서 계속 갑자기 몇 달 만에 한 번씩 생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동시에 작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저는 업자니까. 그럼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방역하시는 분 아니면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 번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들이 꽤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몸소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보셨듯이 완전히 구분 지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치가 가능하다면 퇴치가 가능하지만 100% 바퀴벌레한테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100%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바퀴벌레가 그러니까 없어졌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최대한 구분 지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다면 바퀴벌레가 엄청나게 많은 환경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효과적입니다. 이거가 지금 이렇게 위쪽에 지금 있잖아요. 바퀴가. 네. 집게벌레는 주로 아래쪽이고 근데 원래 바퀴벌레도 아래쪽이 많은데 지금 아까 보셨듯이 바퀴벌레가 은신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아니에요. 그냥 음식 찌꺼기가 많다 뿐이지 뭐 컵이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박스가 밑에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냉장고 주변에 있는 바퀴는 그 냉장고 이 내부에 있든가 아니면 그 바로 주변에 이런 틈새에 존재합니다. 지금 틈새가 많은데 틈새마다 보이네요. 여기 틈새도 있고 여기 틈새에도 네, 거기도. 있고 요걸 지금 시기를 놓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든요. 여기 지금 알배고 들어가는 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그러면 네네네. 지금 살겠다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거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뿌려서 떨궈도 되거든요. 근데 영향을 줄까봐 약에 영향을 줄까봐 지금 안 하는 건데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참는 겁니다. 이럴 때 참으셔야 돼요. 그냥 약 한 방울 이렇게 짜놓고
아 얘는 죽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또 그 다음번에 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틀림없이 얘는 이제 죽었을 거고요. 근데 이게 보인다고 해서 도망가네? 그래서 이제 이 살충제를 뿌리게 되는데 그렇게 뿌리다 보면 지금 이렇게 약 뿌려놓은 것들이 다 오염되죠. 오염돼서 무쓸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참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저기 뒤에까지는 지금 손이 안 닿거든요. 손이 안 닿는 부분에는 이렇게 짝대기에 묻혀서, 여기는 좁으니까 뒤에 묻힐게요. 이렇게 묻혀서 묻혀주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벽이 속이 지금 비어 있어요. 이 속이 벽 속에 지금 나오네요. 여기 지금 틈에서 뭐 당연한 결과인데 이 속 안쪽에 바퀴벌레가 계속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퇴치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도 안에 있네요. 콘센트 안쪽에 당연히 이 벽이랑 통이 있으니까 이 안쪽으로 바퀴벌레가 이렇게 나오겠죠. 콘센트에 약을 짤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 안에는 지금 보이진 않는데 안에는 지금 현재 보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안에서 오랫동안 번식을 해서 확 퍼지는 경우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어딘가에서 지속적으로 묻어오는 경우, 혹은 여기는 이게 천정이 없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벽이 없어요. 뚫려 있어요. 옆에 가게들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 네, 상태인 거죠. 다 연결돼 있어요. 옆가게에서 생기면 곧바로 또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해줘야만 100%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작업했지만 옆집은 작업을 또 못해요. 다른 회사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집도 많고요. 이 많은 식당들이 전체가 다 관리를 받아야만 없앨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100%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단기간 동안에는 한 몇 달 동안은 없앨 수 있어요. 안 보이게. 그렇지만 또 다시 생길 거는 뻔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작업을 매번 해줘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성충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충들이 많았다는 거는 순놈, 암놈 이런 성충들이 많았는데 이 성충들이 이렇게 많으면은 순식간에 또 확산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업한 걸로 살아있는 성충들이 다 없어질 것을 일단 기대를 하고요. 2차 작업 때 대략 3주 후에 와서 알에서 깨어난 놈들이 또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 기온으로 봤을 때 최대 한 3주에서 한 4주 사이에 모든 알들이 다 부화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충이 없어진 상태로 알들이 부화가 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대략 3주 후에 그때 와서 2차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눈에 많이 띌 텐데요. 그 새끼들이 다시 또 죽겠죠. 그러면 완벽하게 퇴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집들이 지금 작업을 안 하는 상황에서 딱 이 집만 지금 없애야 되잖아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이 옆집에서 들어오는 상황을 모니터링 트랩으로, 이게 모니터링 트랩인데요. 끈끈입니다. 단순 끈끈입니다. 여기 뭐 약이 묻어있는 게 아니라 이 모니터링 트랩으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넘어오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언제까지 바퀴벌레가 많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2차 그리고 3차까지 진행을 해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 같고요. 3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2차 때까지도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은 성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또 알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없애기 위한 작업을 3차 때 한다고 보면 되고요. 3차 작업까지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옆집에서 넘어오는 것들을 계속 막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무기가 이 끈끈입니다. 이걸로 파악을 한 이후에 그 이후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바퀴벌레가 생길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달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 그런 업장입니다. 네, 오늘은 집게벌레와 바퀴벌레가 동시에 나오는 환경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